기대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인용이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드린다.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야권 대선 후보를 완전 국민 경선으로 뽑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이게 최근에 제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누가 얘기를 했더라? 네, 저희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그렇죠. 대표께서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번 제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들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야권 인민주 진보 진영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단 한 명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그런 차원에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당내에서 그 논의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하고 뭐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국혁신당도 대선 과정에서 또 후보를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또 보기에 따라서는 각 당의 주권 당원들이 또 자기 당만의 후보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주권 당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걸림돌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의는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다시 또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각 당마다 입장을 또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 뭐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그런 그 발표를 하셨다면 조국혁신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대표해서 누군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내세워볼 만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일단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또 후보들마다 나오겠다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추후 논의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에 그게 진행이 된다면 또 국민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계획을 완전히 짜놓고 한다기보다 이거는 어쨌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띄워놓은 그런 어떤 단계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야권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뭐 잠재적 후보라고 할까요?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야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뭐 완전 국민 경선 제안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긴 했는데, 정작 민주당 내에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의 어쨌든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재명 대표의 그 결정, 그 단독의 결정보다는 민주당 내의 주권 당원들이 자신들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게 이렇게 아마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어떤 대선 국면에 접어든다고 해도 그동안 뭐 탄핵이니 아니면 특검이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고리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공조를 해왔잖아요. 그런 공조는 앞으로도 변함없다.
그렇죠. 예. 이번 뭐 조기 대선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해서 한 배를 탄 우군이었거든요. 그게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도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지금 이제 조기 종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연대해서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 실현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사태도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87년 체제에 이제 종언을 구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폭넓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헌론인데, 뭐 여권의 잠룡, 야권의 잠룡, 뭐 할 거 없이 여야 어떤 정치 원로들 이런 분들이 거의 뭐 99%라고 할 정도로 다 개헌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특히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공약을 하고 뭐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하튼 지금 약속하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들 하세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개헌 논의가 네. 이 조기 대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많은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내란의 진압과 관련한 그 제대로 된 종식, 내란의 네. 종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것을 국민들이 더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87년 체제에 대한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네. 새 정부에서 새롭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정말 바람직한 개헌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단계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두고 바로 이제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네. 텐데 60일 내에 하기 너무 짧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개헌론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탄핵 정국을 빨리 매듭 짓고 이것이 중요한데 개헌 논의를 지금 하면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네요. 그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혼란스럽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어느 하나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론을 못 내면서 오히려 이게 그런 어쨌든 혼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상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60일 이내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정부 이후에 개헌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요 대목에서 정책적인 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이른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상속세 얘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뭐 예외 조항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다가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당의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심지어는 자기가 뭐 진보 정당이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과는 일단 다른 겁니까? 네, 민주당이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그것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우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수, 정통의 보수, 정통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조국혁신당은 조금 더 왼쪽이 비어진 왼쪽의 공간을 차지해서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고, 그래서 같이 연대하는, 이것이 훨씬 더 국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조기 대선을 아마 가정하고 이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상속세라든지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개별적인 정책의 어떤 디테일은 조국혁신당과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개별적으로는 보다 그 민주당의 네. 입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네. 같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많은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이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수요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 안아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드리면 저희 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지고 좀 더 저희가 존재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고 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그 해법이랄까요? 그 매듭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절차가 매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선고를 빨리 신속하게 마치고 네. 그리고 그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 지금 막 그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압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극우 세력들이 지금 막 준동하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 부분들을 바로 바로 잡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희망을 드리는 그리고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국민들이 이 불안한 이 계엄 이후에 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안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